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 양정고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중간고사 시험 어땠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재 저희 학원에서 양정고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전공해서 계속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외길 인생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단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진학지도, 대입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들 진학지도 상담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먼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여태까지 제시되었던 시험 범위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2과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컨셉 유형 독해에서 이렇게 3개 강에다가 모의고사 2회분에서 발췌된 8지문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9월 초에 봤던 9월 고1 모의고사 거기에서도 지문 한 11지문 정도 선정이 돼서 현재 부교재와 모의고사의 그 시험 범위로 합쳐서 한 30지문 정도 이렇게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역시 포함이 되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어휘 부교재는 종전과는 다르게 따로 시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휘 문제의 어떤 그런 비중이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비율과 문항이 각각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선택형 기준으로는 교과서가 아무래도 가장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전체 분량 대비는 적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건 뭐 전과도 좀 비슷한 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부교재라고 할 수 있는 유형 독해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 11지문이었던 거 대비해서는 꽤 많은 문항들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서 출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이 외부 지문 역시 이번에 총 6문항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로 문법 시간에 문법으로 진행됐던 그 프린트에 해당하는 그런 문항도 서술형에 한 문항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 출제 영역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하게,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만 보아도 아이들이 까다롭게 느끼지 않을 만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 부교재 유형 독해입니다. 가장 많은 문항이 여기서 출제가 됐고, 또 난이도도 상당히 있는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서술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선택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위치 찾기, 그리고 빈칸 유형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이 어법부터 빈칸에 이르기까지의 유형들은 평소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 유형들 중에서 통상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즉 선택형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형들을 교과서에 비해서 또 그렇죠. 어려운 유형들을 가지고 유형 독해에서 출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서술형인데, 유형 독해에서 이제 서술형이 총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것도 있었고, 어법 관련 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법상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단어를 주고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근래 없었던 유형인데 어형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서술형 8번 어형 변화 문항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뭐 어법, 어휘, 빈칸 역시나 우리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하는 유형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이 비중이 높죠. 이게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외부 지문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외부 지문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문항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외부 지문 걱정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여느 양정모 시험과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의 비중이 급상승해서 이 외부 지문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년의 어떤 경향을 보면 이러다가 외부 지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문항이 많게는 7문항, 8문항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한 어떤 대응,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더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또 지난 1학기 중간기말고사에도 그랬듯이 객관식 서술형, 그러니까 선택형 문항보다는 그 서술형 문항들이 확실히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출제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법 수정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이 연결사 빈칸이죠. 사실 연결사 추론 문제는 보통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연결사 빈칸이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한 지문이 아니라 외부 지문, 처음 보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군데 연결사들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빈칸을 뚫어두고 이 자리에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래 물론 보기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서 채우는 그런 문항이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에서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 지문의 그 해당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연결사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으로 논리 구조의 파악이 이 시험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연결사 추론이 서술형으로 나왔다.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을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당연히 어법이나 어휘 같은 기본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글을 읽어내는 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힘, 결국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평소에 단지 해석, 단어 암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글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방식의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필자가 주장 내지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형 변화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시험의 마지막 문항이 뭐였냐면 물론 범위 내의 지문이기는 했습니다. 유형독해에서 출제된 문항이긴 했는데 6군데의 이제 위치를 잡아두고 예를 들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원래 동사가 있었는데 그 동사 자리를 동사가 아닌 그 동사의 형용사 버전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 놓고 이 형용사를 이 문법, 문맥 이런 것들에 모두 맞게 어형을 변화시켜서 써라 이런 게 이번에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려워하기도 하고 사실 이 품사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사실 어법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어떤 형태의 품사가 들어가야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서술형이고 8번 마지막 문항이었단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서술형이 쓸 게 많고 또 마지막 문항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시간적인 압박도 이 문제에서 굉장히 크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고가 이번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잘 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이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언어의 근본이라는 건 이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파생어들을 갖고 그 파생어들이 각각 어떤 품사적 특징을 가지고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문법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많은 영어 교육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과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되게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어법 문항을 이번에 출제함으로써 물론 여기서 이제 내신 성적을 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커졌지만
영어 공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시험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의 학습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제 경험상도 단어, 그 다음에 파생어, 그리고 이런 것들의 품사적 활용, 이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탄탄하게 기초가 갖추어져 있으면 사실 다른 어떤 문법도 아이들이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조금 특징적인 문항이 이번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완성을 시키는 그런 유형이 비중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기말고사 대비 이제 한 문장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체감상 느끼는 것들은 훨씬 더 크게 느끼죠. 그리고 이번에는 문장 완성이 이렇게 뭐 한 문장이 아니라 지문 하나에 A, B 이렇게 두 군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완성해야 되는 문장의 양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부교재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어휘 부교재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어휘 전용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학기 기말고사도 그랬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도 그렇고 선택형에서 어휘 추론, 그러니까 어휘를 가지고, 물론 시험 범위 내였습니다만은 대부분 어휘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앞서 제가 어법과 품사를 강조했던 그 기조에서 기본적으로 어휘 풀이 좀 넓어야만 아이들이 해결하기 쉬운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은 외부 지문을 우리가 잘 풀어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최초 제시된 시험 범위 내의 지문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 주어진 그 시험 범위의 지문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지 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문이 어떤 구성상, 어떤 문법적, 어휘적, 내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타당한 유형으로 변형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문장 완성은 사실 다 시험 범위 내에서 나왔는데, 어차피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부 다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법적인, 그리고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서술형 문항, 그 다음에 그런 어법, 그런 문장 구조들에 대해서 평소에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하는 과정 당연히 필요하고요. 외부 지문, 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2학년 같은 시기에 치렀던 양정호 2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험 범위 내의 문항들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외부 지문이 굉장히 킬러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외부 지문의 길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어요. 아무리 시험 범위 내의 문제가 쉬웠다 하더라도 외부 지문의 길이가 서술형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지문이 그 비포 용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무리 우리 아이가 평소에 모의고사 내신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정규고사라는 굉장히 제한된, 굉장히 타이트한 이 심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 그 정도 되는 길이의 지문을, 그것도 처음 보는 지문을, 그것도 서술형으로 풀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부 지문에 대한 역량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간단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품사.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그리고 이 품사적 활용은 사실 영어 어법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통상 단어를 외울 때 품사 기반으로 단어를 외우지 않아요. 그냥 빨리 통과하고 집에 갈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냥 스펠링하고 그냥 품사를 정확하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대강 의미만 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서술형 8번 같이 품사를 기반으로 어휘, 파생어들을 맞춰야 하는 그런 문항이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당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휘를 외울 때 단지 스펠링 뜻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어휘의 기본적인, 물론 우리가 모든 어원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의미를 파악하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품사적으로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한 파생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휘를 조금 폭넓게, 어휘를 보는 시야를 넓혀서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양정고는 기본적으로 어법을 많이 강조하는 시험이 출제되고 있고 어휘 또한 많이 강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험을 기점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생어, 어원, 유의어, 반의어, 우리가 어휘를 외울 때 그냥 집에 빨리 가기 위한 암기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그래야 이런 것들이 기억 속에도 더 오래 남겠죠.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에 근거한 어휘를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계기가 이번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양정고 전문반 교과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제가 충분히 이 지문을 분석하고 충분히 여러 차례 고민을 해서 정말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납득할 만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법이든 어휘든 그 다음 내용의 변형이든 정말 그 완벽하게 분석한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 교재와 이 시험 범위 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들여서 가장 공들여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준비이고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해당하는 지문에 대해서 어법, 어휘, 그리고 나아가서 논리 전개까지도 특징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타당한 유형으로서의 변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요 문장, 어법이든 서술형이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요 문장들에 대해서는 반복 숙달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신 수업이든 수능 수업이 됐든 어법과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법을 오랜 시간 배워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어법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외워왔던 어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저런 어법의 내용이었구나, 저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오래 영어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알던 어법과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수업을 하면 놀라움을 갖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인 원리, 무조건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식의 교육은 저도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법을 근원적으로 이 레고 블럭 쌓는 느낌으로 하나의 블럭이 큰 레고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어법과 어휘를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그냥 단순히 많이 제시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원이라든지 파생어라든지 유반이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 머릿속에서 이 여러 가지 어휘들이 유기적으로 작용된 상태에서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 있게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 지문,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외부 지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능 유형에서 대체로 출제가 되고 이 각 유형별 특징에 맞는 지문 접근 방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내신 수업이든 수능 수업이 됐든 할 때 각 수능 영어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파악을 하고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평소에도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확인 테스트, 제가 그 수업 준비를 최대한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해서 전달을 한 다음에 제가 전달한 내용을 아이들이 잘 숙지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출제하는 확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양정고 시험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스타일로
직접 출제를 매번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를 했고 못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복습 노트입니다. 제가 이제 복습 노트라고 별도의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어법, 어휘, 그 다음 주요 문장에 대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노트 작성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수능 대비 수업. 네, 수능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차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을 기반으로 대체로 문제가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각 수능 유형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읽어서 답이 그거다라고 판단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정답을 찍는 게 아닌 정답을 판단해서 찾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시키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연습이 바로 이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입니다. 아무리 긴 글이 있어도 결국 이 글은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해력, 이런 것들을 상승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주제를 찾는 연습을 평소에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 앞서 제가 이제 어법이나 어휘를 평소에도 강조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판서를 아마 혹시 볼 기회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주요 문장들에 대해서는 문법적으로 구문 분석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법과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쓱 읽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문장의 주요 요소들을 판별해가면서 문장의 구조를 판단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석법 평소에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워낙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르쳤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라는 것도 사실 좀 이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 앞서 강조드렸던 원리, 그리고 이 최근에 어떤 유형의 어휘들, 단어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런 빈도를 좀 감안을 해서 최대한 광범위하지만 맥락이 있는 어휘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또 이게 축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확인 테스트나 복습 노트는 수능 대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뭐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듣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과제 및 점검으로 보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번 중간고사에서 제가 실제 테스트로 아이들에게 출제했던 문항이 어떻게 실제 시험과 적중했는지를 좀 예시를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중간고사 선택형 어휘 문제에서 이렇게 디크리즈드가 정답이 되고 문맥상 옳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냈던 테스트지의 내용인데요. 이 문장에서 빈칸을 채우고 어휘랑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는 시험을 제가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같은 문장이 요 표시된 부분이 시험 선지와 똑같게 변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테스트를 저는 항상 매 범위마다 아이들과 진행을 하고, 또 테스트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테스트를 같이 아이들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또 어떤 것들이 틀렸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리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술형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문장 완성 서술형 시험 범위 내에 있었던 건데, 정답이 이렇게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어법적으로 아이들이 문장 구조적으로 꼭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소 제가 복습 노트 작성도 시켰던 그런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냈던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문장 부분을 배열하는 테스트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더 많은 예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중간고사 양정고 1학년 시험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